안녕하세요.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미국 바이러스 상황은 신규 환자는 급증세이고요. 사망자는 급감하는 그런 모습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바이러스 걱정보다는 경제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 더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 찍었죠. 지난 12월 달에 한번 11일 연속 상승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장기간 연속 상승입니다. 여전히 전강후약 현상 지속돼서 3대 지수 모두 마감 전에 상승폭 크게 축소됐습니다. 다우가 131포인트 0.5% 올랐고요. S&P 500 지수 13포인트 0.43% 올랐고 나스닥은 74포인트 0.74% 상승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0.22% 올랐는데 지금 그 반도체 주요 종목들 표 한번 보시면은 퀄컴하고 TSMC만 찔끔 올랐고요. 주요 종목들 모두 하락 반전했습니다. 마이크론이 2.5%대 비교적 크게 내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웨스턴 디지털 이게 가장 크게 내렸네요. 예. 대체적으로 웨스턴 디지털이 메모리 업체 글로벌 한 4위 정도 이렇게 랭킹하는 회사죠. 국채 수익률은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단기물 하락하고요. 7년물 이상 소폭 올라서 10년물 0.714%입니다. 달러 지수 96.67로 내렸고 원달러 1208원으로 내렸고요. 원엔 11.34로 올랐고 위안달러 7.05으로 하락하고 이랬습니다. 유가 1%대 하락해서 WTI 40불, 브렌트 42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1.7%인데 지난 4월 값과 동일합니다. 오늘 특징적인 게 바로 6월 구매 관리자 지수 쭉 발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 PMI는 일본 외에는 모든 국가들 매우 크게 상승했고요. 일부 국가 폭증했습니다. 서비스업 지수는 모든 국가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PMI 지수만 숫자 정리 빨리 해보겠습니다. 호주가 49.8로 급등했고요. 일본 37.8로 내렸고 영국 50.1로 급등했고요. 독일 44.6으로 급등했고요. 프랑스 52.1로 거의 폭등했습니다. 유로존도 46.9로 급등했고요. 미국 마르케트 지수 49.6으로 급등했습니다. 중공하고 한국 그다음에 미국의 ISM 지수 이런 다른 어떤 지수들은 대략 한 일주일 이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미국 6월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도 이전 값이 마이너스 27이었는데 0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0이 기준값입니다. 5월 신규주택 판매 67만 6천 건으로 전월보다 16.6% 급증을 했는데 어제 기존 주택 판매는 9년 반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거래 단위가 391만 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주택은 한 67만 건 이 정도니까 거래량을 다 가중 평균해 보면 미국 주택 거래는 여전히 침체 상태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점 보겠습니다. 미중 간에 지금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피터 나바로가 갑자기 헛소리 하는 바람에 손해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아시아권에서 전부 다 손해 엄청 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인지 앞으로 어떤 소송 대란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요. 크게 상승하던 미국 야간 선물이 미중 간에 트레이드 딜 is over 이런 신문 헤드라인이 뜨면서 갑자기 폭락세로 돌변을 했고요. 그래서 그전에 한국 지수도 거의 상당히 급등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급락세로 바로 꼬라박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진처럼 딜은 건재하다, purely intact 이런 트럼프 트윗이 나오고 나바로가 자신의 발언이 과장되고 왜곡됐다면서 사실상 자기 발언을 번복하면서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박했던 그 순간에 나바로 기사 또 문울신 기사
이게 동시에 뜬 것 같습니다. 같이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번 이걸 내용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 장중에 바로 올렸었는데 그 골자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공한테 바이러스 퍼뜨려서 미국 사람 죽고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그 책임 묻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공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만약에 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공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이 말은 트럼프가 이미 예전에 밝혔잖아요.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공이 답을 내야 한다. 이 점을 다시 분명히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누신이 말한 거 중공은 바이러스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즉 중공이 책임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정확한 그 팩트인 것 같고요. 이걸 갖다가 나바로가 트레이드 딜 is over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나바로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언론 잘못이 아니고 나바로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미중 간에 도대체 현재의 그 현안들이 무엇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 그 결과인 페이스 1딜, 이 페이스 1딜에 관한 한 요것의 본질은 중공이 미국 물건과 서비스를 대규모로 산다는 겁니다. 즉 중공에서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이 먼저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한, 즉 중공이 약속을 지키는 한 미국이 먼저 페이스 1딜을 깰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절대로 등신이 아니고 아주 실용적인 그 어떤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계속 중공을 압박을 하는데 압박하기 위한 수단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공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멀쩡히 있는 그 페이스 1딜을 먼저 미국이 깰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 태도를 보면은 중공은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자기들은 페이스 1딜 100% 충실히 이행할 거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밝힌 게 바로 지난주 하와이에서 그 마크 폼페오하고 그 미중 외무장관 회담장에서도 중공 측이 페이스 1딜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공이 약속을 지키는 한 페이스 1딜은 계속 작동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바이러스 책임 문제, 홍콩 문제, 그 다음에 이 무역 전쟁의 추가 협상 문제, 페이스 1딜은 사실은 그 본 협상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잖아요. 예? 중간 결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무역 전쟁의 본 협상이 남아 있는데 이거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무역 전쟁의 추가 협상 이것도 엄청나게 큰 어떤 그 과제인데 여기에 바이러스 책임론과 홍콩 문제라는 난제가 첩첩이 쌓여진 그런 형국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은 말이죠. 중공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난제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로 풀어보자는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보도가 나왔었죠. 자꾸 싸우지 말고 대화해서 협상으로 풀자.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공으로서는 당연한 태도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홍콩 문제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안 되고요. 풀 수가 없다고 보고요. 미중 무역 전쟁의 추가 협상도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바이러스 책임 공방도 이런 홍콩 문제, 미중 무역 전쟁 추가 협상 이 모든 것까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공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미국이 퍼뜨렸다 이런 헛소리 지금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말 나왔을 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공 입장에서는 빨리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협상 당사자는 누굽니까? 민주당하고 협상할 수도 없고요.
트럼프가 협상 파트너인데 지금 트럼프 협상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협상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 회복시키고 바이러스 마무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선 국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협상을 서두를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대신에 중공을 포위를 하고 압박하는 그런 거물 널리 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미국한테 향후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우 필요한 선결 조치들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장인권법, 작년에 홍콩인권법에 이어서 올해 이제 신장인권법 사인됐죠. 그 다음에 중공기업들 개별 저격하고 있고요. 공급망 재편 작업, 공급망 재편 작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인데 주된 타겟은 중공이죠. 예. 이거 지금 착수가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드러나지 않게 서서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공을 타격하는 절차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공으로서는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이 중공 문제는 보나 마나 이거는 뭐 핫 이슈 중에서도 가장 핫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화당에서도 주패할 거고 민주당에서도 주패할 거고 그래서 양 진영에서 경쟁적으로 중공 포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중공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두드리기가 맞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거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미중 간의 현안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분명히 중공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포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제재 압박하는 그런 거물들이 펼쳐지는 것은 앞으로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넉 달 동안에 몇 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입을 통해서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일시 시장에 뭐 잠시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본격 협상은 대선 이후 다음 행정부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간의 현재의 어떤 긴장 국면이 시장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희박하지 않을까. 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